안녕하세요. 신의 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제가 봄도 다가오고 해서 노란색 자켓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느새 아니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벌써 해가 바뀌었는데 3월 됐잖아요.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누구나 특히 여자분들이 여자의 계절이라고 해서 봄을 기다리는데 지금도 정말 지호복처럼 한겨울처럼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분들 계세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뭐 이혼까지 고민 안 한다 하시더라도 신이 줄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거를 뭐 한 10가지쯤 골라, 10가지도 아니야, 한 5가지쯤 골라봐라 그러면 첫 번째 뭐 죽을 병 걸리게 하는 거죠.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을 잃는 아픔이겠죠. 그 세 번째가 아마 이 배우자의 외도일 거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아파하세요. 그리고 참으려고 우아하게 하시려고 하지만 너무너무 아파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 너 같은 인간 정말 더러워서 내가 안 살아, 그리고 이혼을 깔끔히 해버리면 되는데 하고 나서도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혼을 선택할 수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경제력이 없다든가 뭐 자녀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정말 하시는 고민들이 있으세요. 저한테 와서도 꼭 물어보세요. 저한테 다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은 첫 번째 가슴이 아픈 게 그거예요. 배신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쳐도 난 그 사람만은 아닐 줄 알았어요 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1층에서 떨어졌을 때 아프잖아요. 믿는 만큼 층수가 올라갑니다. 그 신뢰감이 10층에 있었다 그러면 10층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배우자의 외도라는 것은 다 같이 아프지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신뢰했는가에 따라서 이 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층에서 떨어지는 사람보다 10층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더 아픈 거는 맞잖아요.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높은 데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결같이 그 사람만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 다음에 창피하세요. 쉽게 표현해서 다른 가정의 배우자가 바람났다고 했을 때 어머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네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너무한다, 그 사람 천벌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이다, 우리 배우자는 아니어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아니어서, 이렇게 솔직히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날 밤에 친구들 만나거나 직장 회식에서 그 얘기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술 한잔 들어가면 아이고 얘 바람났대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기 관리 그렇게 안 하고 뭣도 안 내고 뭐 괜찮다고 하더니 남편 바람났대. 또는 야 그 남자 일밖에 모르더니 이 말은 나는 괜찮아, 뭐 능력도 없고 바보 같아서 어디 가서 남자 만날 줄도 몰라, 그렇게 말하더니 바람났대. 그러면서 건배하면서 술 한잔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상황을 아는 내가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럽고. 아마 죽으면 해도 숨고 싶을 거예요. 근데 더 열받는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배우자가 잘못한 걸로 내가 왜 죽으멍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냐고요. 내가 왜 창피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냐고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배신감과 쓰라린 그 상처, 부끄러움, 창피함, 뭐 직설적으로 말하면 쪽팔림,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고 분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죽여, 살려, 그냥 막 이러는데 이런 과정을 다 거쳐요. 그게 짧게는 한 달, 2달, 3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제자리라기보다 그냥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래 벌어지는 일인데 어떡하겠어,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야지, 없어지진 않겠지만 살아가야지, 이렇게 일상으로 이제 돌아오시거든요. 그 다음부터 하는 고민이 있어요. 물론 배우자가 외도를 했던 그 순간부터 그런 질문들을 하시고 그 단계가 됐을 때 하시는 질문들이 또 있어요. 저희가 예전처럼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왜 저한테 하냐고요? 누구나 인생은 한 번이고 내 남편 내 아내는 처음인데 저는 많은 상담 사례가 있을 테니까 혹시나 알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 얘기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까라고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저는 아이도 그렇고 굳이 이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 돌아올까요, 가정으로?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올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돌아온다는 의미는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배우자는 옛날에 내가 20대 때 만나서 가슴 떨리고 사랑했고 또 다투고 해서 또 화해하고 그리고 또 화해하고 나면 더 좋아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의 사람은 죽었고 그때 그 남자 그녀는 죽었어요. 죽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은 매년 새로 태어나요. 심한 경우는 매달 새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해야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와요? 옛날 일이 있어야 돌아오는 거지. 이 사람은 새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항상 전 그렇게 답변을 드려요. 이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이를 새로 이렇게 출생시켰을 때처럼 큰 아이가 작은 아이로 이렇게 복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기는 그때 태어나서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새로 태어난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떻게 해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 새로 태어난 사람하고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과거로 이 사람이 이런 면을 버리고 돌아왔으면 이런 생각을 버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 말씀을 제가 꼭 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려면 왜 외도했을까? 근본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경우는 원래 바람기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원래 바람기가 있으니까 그 바람기를 주체를 못해요. 주체를 못하고 또 하나 진짜 이쁜 여자, 매력적인 여자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텐클럽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이쁜 애들, 연예인처럼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그 이쁘다는 거는 인형처럼 조각처럼 이쁘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자인 제가 봐도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대부분이 그 여자 보면 이렇게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 내가 버티고자 해도 워낙 수많은 남자들이 대시를 하고 하니까 선물 공세에 그다음에 립 서비스에 이렇게 하니까 내가 결혼은 했지만 그게 기회가 잦아지다 보니까 외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남자분들도 그래요. 그 왕성한 성욕과 역시 또 철철맞은 매력으로 여자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는데 어떡하겠어요. 솔직히 뭐 남자분들이 뭐 열여자 마다 안 한다고 뭐 여자들이 대시하는데 그렇잖아요. 난 돌이다. 글쎄 부처님이나 하나님도 돌 앉을걸요 아마.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유혹 속에서 이렇게 외도가 이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신을 원망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매력을 어떻게 끊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돌아오기가 어렵죠. 그저 늙기만 기다려야죠. 늙으면 안 하겠지 뭐. 이런 경우 돌아온다는 걸 기다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죠. 그런 거 말고 많은 건 아니고 일반적인 외도인 경우에 대부분 배우자가 그런 고민들을 꼭 하세요. 제가 기다리면 돌아올 거야? 이런 질문을 할 때 첫 번째 왜 외도를 했는가를 따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앞에처럼 자기가 매력이 철철해서 덤비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외도한 사람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배우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 바람핀 쪽에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람하고 너무 성격이 안 맞는다. 너무 게을렀고 더러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 다음에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말 요즘 떠오르는 화두. 나는 힘들어서 일하고 나서 힘들어서 지쳐서 집에 들어가는데 무조건 그때부터 나한테 가사 분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 다음에 아이를 봐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럼 난 밖에서도 일하고 안에 들어가서 가사 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딜 수 없다. 위로받을 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바람난 사람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마음을 돌려서 예전처럼 살자는 얘기잖아요. 그 마음을 돌리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내는 원인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이 돌아오게 기다리지 말고. 예를 들면 남자분 입장에서 여자분이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집에서 맨날 푸짐한 옷으로 내가 입다가 버리는 옷 같은 거 늘어지는 원샷을 입고 있고 이런 거 싫대요. 그럼 그런 게 싫다라고 하면 물론 남편분들은 이제 근검절약하는 성격이라서 그걸 좋아하고 그분들 생활 일상화돼 있다면 모르지만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남편이 돌아올 쯤 되면 최소한 잠옷만이라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화려하게 화장까지는 안 해더라도 이렇게 정돈하고 샤워하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집 정리 안 된 게 싫다라고 하면 집 정리를 최소한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남편분이 저녁에 이렇게 반주하는 거 좋아해. 근데 아내분은 술을 전에 절대 입을 대지 않아.
그러면은 어떻게 아내분이 술 끊으라고 술 끊으라고 그 술 많이 먹어서 우리 친정아버지가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잔소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반주 곁들여야 되는 사람은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2번, 3번을 줄여달라면 모르지만 그걸 완전히 끊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뭐 술을 먹고 필름이 끊어질 정도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왜 굳이 그걸 막아요? 아내분이 커피 먹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럼 아내분도 커피 마시지 마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떨지 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게 아닌데 그걸 자꾸 옥죄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같아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지. 그러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 만나게 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반주 잘 먹고 대화 잘 통하는 다른 여자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이런 원인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아내분 같은 경우 이제 외도를 하는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을 어린 나이에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만나는 남자를 만나서 나를 이렇게 구속하고 가부장적이고 나를 옥죄려고 하고 모든 말을 해도 이렇게 명령적이고 네가 뭘 하라 이렇게 무시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일방적인 소통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이렇게 하다가 우연찮은 자리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대화가 잘 통하고 나를 이름은 누구 엄마가 아니라 누구시라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배려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얘기에 정말 몰입해서 들어주고 이거 훅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남편분 입장에서도 아내의 외도만 자꾸 탓을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남자로서 인간 따뜻한 남편이 아니고 그냥 벽이 아니었나 이런 반성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를 한 배우자 아내하고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면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점을 힘들었을까 이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걸 검토해 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요? 개선할 노력,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다라는 부분이 배우자한테 보여진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외도 같은 경우 사실 남편분도 아내분도 가정을 깬다라고 하면 아이가 버려지는 문제,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솔직히 사회적인 편견이 여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혼녀란 여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혼 남한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혼한 남자분들의 대부분들의 얘기거든요. 그런 편견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혼을 가급적 좀 안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려면 우선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변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주고 일상을 같이 하면서 하루아침에 그래 화해하자 어떤 걸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나대로의 상처를 나도 변화하고 나의 상처를 보듬어야 되고 이 사람도 그 관계를 정리하고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니서 오겠어요. 개명쩍겠지. 이 사람한테도 시간을 주면서 서서히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하면 아니야 이혼도 좋아. 어떤 경우도 돌아오길 바란다 그러면 우선 내가 먼저 변화하고 그 사람과 나한테 시간을 갖고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이걸 응원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일이 초기에 이제 터졌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시댁에 알리고 처가에 알리고 친구들한테 다 알리고 이 단체 톡에 다 쓰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아유 쟤네들 한 달 내로 이혼할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하 우리 화해해서 이러고 나타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본인들도 얼마나 민망해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 XX 뭐 죽일 뭐죠 이렇게 흉을 봐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시간을 주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변에 너무 이렇게 알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알리는 게 좋습니다. 제발 우리가 향수는 널리 뿌려서 알려야 되지만 우리가 화장실 가서 냄새 그거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거든요. 자 이걸 지킨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진짜 돌아와서도 예전처럼 살 수가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